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조업 르네상스란 말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기 위해서 도대체 정부가 뭘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은요, 비약적으로 성장했어요. 전 세계가 놀랄 만큼 말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는 박수를 보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중화학공업, 반도체, 자동차, 양적으로 질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큰 몫을 차지를 했고요. 권명과 성실이라는 것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욕심이 결국은 대한민국을 부국으로 만들었죠. 여기에다가 세계 시장이 성장 시장이었습니다. 모두가 성장 일로에 있었어요. 그러니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세상은 넓고요, 시장은 엄청나게 컸던 시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전 세계 시장이 점점 쪼그라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 욕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니까요. 미국에 메릴린치라는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이 투자은행도 한 2020년 정도면 세계 시장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점, 피크. 정점이라면 생산이 그만큼 올라갔다, 그때부터는 이제 생산이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세계 시장의 성장이 꺾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판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무슨 판을 바꾸냐고요? 대한민국은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전 세계 시장이 성장해야 돼도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쪼그라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어려움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판을 바꾸는, 세상을 바꾸는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시장은요, 2020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5세 미만 아동 인구보다가 많아지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대한민국 시장도. 그렇게 되면 소비나 생산의 주체가 아마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자, 대한민국의 주력 상품이 뭐죠? 자동차. 자동차만 보자고요. 자동차 수요가 2030년 정도의 피크를 찍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2030년에 자동차의 어떤 시장 자체가 성장의 한계를 맞는다는 거죠. 2030년부터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엄청나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자동차가 쪼그라든다 이러면요, 자동차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와 관련된 게 뭐예요? 석유예요, 석유. 10년 안에 석유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든다 이거예요. 2030년이 피크지만 그 전부터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합종 연행, 그죠? 합치거나 덩치를 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수시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또 석유가 줄어들게 되면 이게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크거든요. 조선이나 철강 분야도 마찬가지. 자동차가 쪼그라들면, 그죠? 자동차가 쪼그라들면 당연히 철강도 쪼그라들겠죠. 철강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철강이니까. 석유도 줄어들고 철강도 줄어들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자동차 시장에, 그죠? 성장의 한계가 오면 자동차를 싣고 해외로 수출해야 되는, 당연히 배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하나가 쪼그라들면요, 뭐든지 함께
쪼그라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 자체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러면 다 어려워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대한민국은 더 어렵습니다. 너크래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너크래커. 후두깎이. 후두깎이가 이렇게 깍지로 생겨 요 가운데다 후두를 넣고 이렇게 펑 눌러버리면 모두가 깨지는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에는 기술에 딸리고, 그죠? 중국에는 가격에 밀리고, 결국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깨지는 너크래커 신세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동북 3국, 일본이 잘 나가다가 대한민국이 잘 나갔었는데 대한민국 일본을 따라가서 일본보다 경쟁력이 더 커지고, 그죠? 독일의 어떤 모양새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따라가기 전에 중국이 더 빨리 성장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그야말로 너크래커 신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제조업 르네상스가 아니라 제조업 폭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계속 나올 정도입니다. 정부는 말로만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조업 르네상스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조업은 분명히 르네상스가 돼서 대한민국의 가장 강점인 제조업을 전 세계적으로 더 크게 질적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우리 곁에 다 다가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판을 바꿔야죠. 4차 산업혁명을 접목을 시켜서 자동차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더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은 전기 자동차를 만든다,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내연기관에서는 우리가 1등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전기차에서는 무조건 1등, 자율주행차에서는 무조건 1등 하겠다는 게 지금 중국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다가는요, 자동차가 결국은 2위, 아니 3위, 그것도 아니면 몰락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니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말입니다. 전 세계 시장에 나가서 휘둘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대한민국이 다시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르네상스가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큰 칼이 뭡니까? 바로 자동차에는 모빌리티 플랫폼입니다. 자율주행차로 가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내연기관에서 머물지 말고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가면서 여기에 모빌리티를 집어넣어서, 그죠? 자율주행차에서는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로 점점 가야 되고요. 조선이나 철강은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인공지능 같은 거 있잖아요. AI 말입니다. AI를 넣어서 도대체 필요한 게 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을 인공지능이라는 걸 가지고 로봇화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비가 그만큼 떨어질 수 있고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이나 철강 쪽에서는 빠르게 AI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야 하고요. 또한 빅데이터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팔았던 거 쫙 이력을 따져보는 거죠. 어느 나라가 어떤 자동차를 좋아했는지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가격은 어떻고 성능은 어떤지 거기에 맞는 맞춤형 자동차를 만들어내서 그것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말입니다. 그 나라에 판매하게 되면 더 많이 팔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지금 조선이나 철강 쪽에서는 분명하게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로 아주 스마트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산업혁명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 시장은요.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이에요. 이제는 1등, 2등이 동시에 가는 시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미투 전략이 통했어요. 삼성이 소니를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미투 전략이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등만 살아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1등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고요. 예, 1등을 또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요. 또 우리는 바꿔야 될 게 너무 많아. 지금 노사관계, 야, 이건 완전히 후진적이잖아요. 이제 정치파까지 일삼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노동의 경직성은 얼마나 더 큽니까? 해고 함부로 못해요. 해고했다가 쉽게 말하면 작살납니다. 작살나요. 그런데 이 노동의 경직성이나 후진적 노사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성은 요원하거든요. 기업의 생산성이 더 올라가야 합니다. 게다가 요즘 교육 어때요? 교육. 여러분 교육 평준화하고 있어요. 다시. 유은혜 부총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이 막 겁없이 올라가죠. 겁없이. 왜? 강남에 오고 싶어 하니까 전부 다 말입니다. 거기에 좋은 고등학교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서울대 연고대 가니까. 그런데 또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를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평준화하려고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대가 일반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자 독식 시대예요. 성자만이 살아나는 시대에 우리만 일반화로 간다는 게 참 안타깝지 않으세요? 저는요. 모두가 같아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모두가 같아지면요. 모두가 다 같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 참 제가 보기에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제가 경제위기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제위기 시대에는요. 철저하게 자기무장이 필요합니다. 자기무장. 예, 자기무장을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 바꿔줄 수 있다는 거 이제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